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6.3의 그 FM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의 노이즈 캔슬레이션, 그러니까 잡음을 최대한 제거하는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M 디모듈레이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엔벨롭 디텍션을 거치게 되는데, 그 미분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M 디모듈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는 이유는 이제 미분기 자체가 이렇게 프리퀀시도 이게 리니어하게 되는데, 결국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결국은 제곱에 비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의 절대값의 제곱을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 노이즈가 낮은 주파수 대역에는 거의 없고, 노이즈가 이렇게 높은 주파수 대역에, 그러니까 시그널은 이제 뭐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그널은 그러니까 시그널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시그널의 낮은 주파수 대역은 거의 노이즈가 없고, 이 높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는 아주 노이즈가 많이 차지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잡음을 많이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어차피 그 리시버의 목표죠. 그러니까 똑같이 메시지를 보건 하더라도 SNR을 크게 하는 것이 목표죠. 그러려면 이제 노이즈 파워를 많이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노이즈를 많이 깎아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로우 패스 필터 비슷한 거를 써가지고 이 노이즈를 많이 깎아내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노이즈와 여기서 노이즈, 이거를 다 사실 뭐 이 두 개를 다 깎아낸다라는 건 사실 웃기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리얼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우함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주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이즈를 없애버리자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려면 이제 로우 패스 필터로, 그러니까 어떤 식의 로우 패스 필터냐면 이러한 필터가 있다면은 이 고주파 영역의 노이즈를 상당히 그 높은 주파수 대역의 노이즈를 많이 제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시그널도 같이 제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 여기서의 노이즈를 깎다 보면 여기서 신호가 여기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깎여버려요. 근데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노이즈만 제거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는 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깎다 보면 결국 이 파란색 컬러의 그 노이즈도 제거가 되지만 어쨌든 여기는 신호가 뭐 작긴 하지만 있긴 있는 거고, 이것까지 같이 깎여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 처음부터 증폭해서 보내는 거죠.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낼 때, 신호를 처음 보낼 때 일단은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주파수 성분을 영역을 약간 키워서 보내요, 처음부터. 예. 그러면 나중에 깎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FM 통신 시스템의 일반적인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그 고주파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대역의 신호 성분을 증폭해서 보내는 그러한 필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프리엠퍼시스 필터라고 해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프리엠퍼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엠퍼시스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메시지 시그널이 사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그 높은 주파수 쪽의 영역의 신호를 여기서 부스팅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여가지고 오히려 더 높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FM 그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FM 디모듈레이션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미분한 다음에 엔벨롭 디텍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분하고 엔벨롭 디텍션을 하게 되면 어쨌든 미분 때문에 노이즈가 굉장히 그 높은 주파수 쪽에 몰리게 되는데, 이 디엠퍼시스를 통해서 그때 그 몰려져 있는 노이즈를 많이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 같은 거죠. 요거는 이제 하이 패스 필터의 어떤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디엠퍼시스 필터가 그 높은 주파수 영역에 있는 노이즈들을 많이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시그널 파트에 있는
시그널도 그 높은 주파수 대역에 있는 것들을 많이 깎아먹게 되는데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처음부터 높여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에서는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테크닉들을 그러니까 프리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노이즈의 어떤 뭐 특정한 주파수 대역 거를 내가 없애버리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시그널을 같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노이즈만 건드리고 싶었는데 시그널하고 노이즈를 같이 건드리게 될 때 이 앞에서 미리 시그널에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벌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그건 뭐냐면 여기서는 시그널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시그널밖에 없죠. 여기서도 시그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는 건 사실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시그널 있고 여기서 시그널 있는데 채널 통과하면은 여기서는 받는 건 사실은 뭡니까? 시그널 플러스 노이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널 플러스 노이즈가 계속 있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시그널만 증폭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특별한 파트만.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그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이고 노이즈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의 패스와 노이즈의 패스가 다르죠. 그래서 시그널을 미리 조작을 해버리면 여기서 어떤 프로세싱을 진행을 할 때 그 시그널은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나는데 노이즈는 이거밖에 안 만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노이즈만 어떻게 제거하고 이런 프로세싱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러한 테크닉을 우리가 특히 그래서 여기서 하는 뭔가의 액션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프리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M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아날로그 통신 그 FM에서의 예제이긴 합니다만 디지털 통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자, 그래서 FM 그 통신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프리엠퍼시스 필터를 이런 거를 쓴다.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러한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는 프리엠퍼시스 필터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디엠퍼시스 필터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프리엠퍼시스하고 디엠퍼시스는 서로 그러니까 인버스가 되도록 그러니까 되게 하는 거를 원하죠. 왜냐하면은 프리엠퍼시스하고 디엠퍼시스를 만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한 게 되기를 바라니까 결국은 이제 시그널 입장에서 그래서 역수를 취해주면은 그러니까 뭐 이러한 식의 어떤 리스폰스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은 건드리지 않고 노이즈의 어떤 그 높은 주파수 대역 쪽의 노이즈만 제거를 하려고 하는 테크닉 그것을 우리가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 테크닉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음악 방송이라든가 그렇게 좀 음질이 좋은 방송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AM보다는 FM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FM이 왜 좋아지냐면 이 테크닉을 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프리엠퍼시스, 디엠퍼시스 테크닉을 써가지고 이 노이즈의 그 높은 영역에 끼는 노이즈를 아주 많이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이즈가 없으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FM이 왜 지금 뭐 AM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옛날 AM보다 FM이 훨씬 더 그 고음질의 방송을 하는데 유리했다.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그 아날로그 TV 방송을 하던 시절에 사실은 음성은 여전히 FM을 이용을 해서 보냈었습니다. 지금 물론 뭐 디지털 TV 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6.4에서 이제 커버할 내용은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PCM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을 사실은 의미해요. 그래서 AD 컨버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해가지고 AD 컨버전이라고 이제 줄여서 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또는 뭐 사람에 따라서 코디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PCM 포맷인데,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뭐 PCM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과정 자체를 PCM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 AD 컨버전 해가지고 나오는 그 비트들, 나오는 이제 어떤 이제는 디지털로 가는 거니까 이제 비트로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PCM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D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CD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직접 로 데이터로 한번 보시면 그것이 포맷이 웨이브 파일 포맷이라고 해서 음악 방송 뭐 이런 포맷도 있고 또는 그때 그 PCM 포맷이라고 그냥 0101 이렇게 비트로 나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PCM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신호로 만드는 그런 AD 컨버전 과정, 그것을 이제 PCM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를 PCM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과정 자체를. 그리고 그때 나오는 비트들을 우리가 PCM 포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AD 컨버전 과정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가 샘플링, 그러니까 쭉 보시면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인코딩이에요. 그래서 샘플링, 양자와 부호화를 거쳐서 우리가 PCM 포맷을 만들게 됩니다. 샘플링은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디스크리트하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양자화,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은 이 그 크기 도메인, 그러니까 앰플리튜드 도메인에서 디스크리트하게 이산적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이 인코딩 과정은 이제 그러니까 0101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바이너리 비트들로. 네, 그래서 살펴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아날로그 시그널을 이제 디지털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나이퀴스트의 샘플링 세어럼에 대해서는 이미 뭐 챕터 1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우리가 디지털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아날로그 시그널의 밴드위스보다 2배 이상으로 뭐 샘플링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적당히 어떤 순간에 샘플만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샘플링 과정을 보면 지금 뭐 여기 이렇게 점이 이렇게 정확하게 찍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이것이 바로 이제 샘플링 과정이죠. 네, 샘플링 과정인데 이렇게 샘플링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보내는 거는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요거는 프리시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빨간 점하고 여기 지금 파란 점이 따로 있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걸로 샘플링을 했지만 요걸로는 보낼 수가 없고 요 어떤 특정한 레벨,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 2, 3, 4 해서 0 해서 마이너스 3까지 있는데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있는데 그 레벨로 제일 가까운 쪽으로 매핑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요 값 그대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껏 샘플링을 했는데 값이 루트 2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루트 2를 뭐 저장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루트 2는 그 무한소수니까요. 그러니까 그 값을 저장을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메모리는 파이나이트한 거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 자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적당한 프리시전, 뭐 그래서 소수 뭐 몇째짜리에서 숫자를 자른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트 2라는 거를 그냥 1.4로 하면은 그게 바로 사실은 양자화를 한 거죠. 왜냐면 뒤에 부분은 다 날린 거죠. 뭐 4, 1, 4 뭐 이렇게 쭉 나갈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로 이렇게 바뀌죠. 디스크리트한 숫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호화를 거치게 됩니다. 부호화는 뭐냐면 이 각각의 레벨을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4는 111, 뭐 3은 110, 10. 그래서 이 웨이브폼이 지금 뭘로 바뀌냐면 그냥 이 바이너리 시퀀스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결국 아날로그 신호가 뭘로 바뀌냐면 이 비트 시퀀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AD 컨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과정이 샘플링, 퀀타이제이션, 인코딩.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AD 컨버전을 할 수 있고 그때 나오는 포맷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PCM 포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